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방선거 패배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홍이 점점 격화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 을 보궐선거에 나서 당선된 이재명 고문, 이제 의원이죠. 놓고도 친문 또 친명계 인사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자, 친문으로 분류되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송영길 출마가 패배에 결정적이었다. 반성 없는 민주당을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죽이기는 아니고 책임을 지자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잘 짜여진 드라마의 각본을 본 것과도 같다. 이재명 책임론이 선거 당일 낮 12시에 모여 회의를 했다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전부터 소위 이재명 죽이기를 기획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민주당은 혁신형 비대위를 꾸려서 내용을 수습하기로 했는데 갈등은 오히려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상황, 과연 예견했던 모양새인지 궁금한데요. 장성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하게 예견했습니다. 네. 당연히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에서 진 정당은요. 네. 이런 혼란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대선, 지방선거 누구 때문에 졌느냐, 왜 졌느냐, 이러한 패배에 대한 책임론 가지고 싸울 것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요. 8월 달에 있을 당권 다툼, 당권 싸움, 계파 간의 갈등. 우리의 수장이 당권을 잡아야 앞으로 내가 공천을 받고 총선의 공천에서 나는 당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계파 수장들이 당권을 잡을 수 있도록 계파원들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계파 수장을 향해서 총뿌리를 그리고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내의 혼란과 갈등에 어쩔 줄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싸움만 하고 갈등과 혼란만 국민 앞에 내보이고 혁신과 개혁을 하지 않으면, 그러한 혁신과 개혁이 지연된다면 결국에는 국민의 눈으로부터, 관심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당권 다툼과 선거 패배의 책임에 중심적인 분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재명 의원입니다. 네. 이분이 지난번 대선 때 후보였었고요. 지방선거 때 총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8월 달에 당권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민주당 갈등과 혼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의원께서 통 크게 한번 정치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나 배지 달아야지. 그리고 나 당권 잡아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민주당의 갈등과 혼란의 당사자라면 난 뒤로 빠져줄게. 나는 이번 전당대회 때 출마 안 할 테니까 정말 당을 살리고 혁신하고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당대표 나가고 그런 분들로 지도부가 짜였으면 좋겠다. 네. 그 자리를 나는 비켜주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면 민주당의 갈등과 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원내 진입을 했죠. 의원 배지는 달았습니다만 여기서 일단은 한 발 물러서고 소위 백의종군 비슷한 모양새를 그렇죠. 보여야 맞습니다. 수습이 된다. 아니면 그렇죠. 답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누구보다 이제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고 예의주시하실 텐데, 사실 경선 과정부터 친문, 친명 굉장히 갈등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본질은 권력 싸움입니다. 근데 정치의 본질이 또 권력 싸움이기도 한 거예요. 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장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멋지게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근데 정치는 그림 그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게 사람의 좀 비합리성, 아니면 불확실성, 이런 거에서부터 사실 시작되는 문제가 아닐까 또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왜 5년 만에 정권을 놓치게 됐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답하는 것에부터 얘기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이른바 이제 친문 주류라고 하는 친이낙연계라고 분류하는 네네.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크게 실패하지 않았어. 만약에 내가 나갔더라면,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갔더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선거였어 라고 하는 가정에서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재명계라고 불리는 이재명 의원을 포함해서 마찬가지일 텐데요. 결국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려고 하는 국민적 여론에서부터 굉장히 힘든 싸움이 시작이 됐고,
도덕성 문제나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0.73%라고 하는 차이가 날 만큼 그래도 노력하고 거기까지 왔잖아. 이런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까지 펴고 난 다음에 뭐 당 주류라고 하는 주류 쪽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또 이길 수 있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송영길 두 명이 다 망쳐놓은 거야. 이런 네. 인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결국은 민주당 문제는 그냥 자기 이해만 가지고 계속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권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당은 계속 이렇게 혼란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쎄요, 이재명 의원이 당권 도전을 할지 안 할지는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당은 어찌됐든 간에 선거를 5년 만에 집권당에서 지금 야당 신세가 됐고요. 다시 당에서 친문 주류라고 하는 세력이 10년 진짜 노력해서 5년 집권하고 지금 권력을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시대 정신도 많이 바뀌기도 했어요. 자신들이 집권하고 자신들의 권력이 중심에 있을 때 공정이나 상식, 정의가 무너졌다고 하는 지적도 적지 않단 말이에요. 일종의 구체제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것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네. 뭐 해쳐 모여든 누가 주도를 하든 간에 그런 방식으로 당이 움직여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전당대회 때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건 불가피하다. 네. 다만 만약에 이재명 지금 의원이 출마를 안 한다고 하면 새로운 외부에서 누군가를 데려오거나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계파 싸움이 없어질까요? 저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당에서 누군가는 당의 중심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거에서 이재명 의원이 과연 대안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것만 전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제3의 인물 누굴 데려온 것보다 어쨌든 기존의 인물들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의미일 텐데 좀 전에 뭐 이재정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번 선거 패배 책임이 사실상 이재명 의원에게 있다라고 비판한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낙연 전 대표도 사당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실명까지 나오는 게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야말로 감정 싸움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낙연 전 대표는 내일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연달아 메시지를 내놨죠. 일단 DJ 묘역 참배 후에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김 전 대통령의 말을 소개했고요. 또 오늘은 이혜인 수녀의 시 풀꽃의 노래를 소개했습니다. 야생화의 삶을 생각하며 음미해보라. 뭐 잊혀지는 것은 두렵지 않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자, 이낙연 전 대표 미국 유학길을 오르면서 왜 이런 메시지를 내놨는지 김성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정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거죠. 아, 네. 네. 뭐 1년 지금 일정으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1년 뒤에 다시 복귀할지 아니면 언제 복귀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뜻을 지금 밝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DJ의 과거에 언급했던 발언을 네. 옮기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요? 이낙연 전 대표가 어찌됐든 당대표까지 지냈고요. 네. 대선 후보까지 경선까지 했고, 갔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대위원장까지 맡았어요. 네. 대선 기간 동안에. 지방선거는 물론 아니었지만 대선 패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에요. 네. 뭐 문재인 정부 총리까지 지내기도 했었고요. 근데 본인이 마치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남의 얘기하듯 이렇게 네. 하면 안 된다. 예.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당장 다른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냥 책임을 돌려버리잖아요. 네. 그것도 선거 끝나고 개표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재명 의원한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이거는 큰 정치인으로서 보여야 될 태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나가면 이길 수 있는 선거였어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됐더라도 이번에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기기 참 쉽지 않은 선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물론 다른 분은 다른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지방선거에도 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 본질에는 이재명 후보가 출마했기 때문에 제2의 대선판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졌다. 이런 논법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당 주류가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주류거든요. 그 비대위원장 맡지 말라고 했는데 억지로 본인이 맡은 거예요. 맡아서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통과시키고 그 사이에 인사청문회 굉장히 무능한 모습 보이고 이랬던 거는 당 주류가 같이
그렇게 만들어 왔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마치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네.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면 좀 무게감 있게 네. 행동했어야 맞는데 마치 미국에 앞으로 나갔다 오기 전까지 내가 없는 동안까지 쏟아내야 될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나가기 전에 다 내놓고 난 다음에 네. 나가겠다는 식으로 보이는 것은 저는 예. 무책임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정치인들이 이제 어떤 큰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외국 유학길에 오르는 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어떤 공식이거나 이벤트일 수 있는데 1년 계획으로 간다고 합니다. 남북관계, 국제정치를 공부하신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홍 상황에 따라서 일정이 단축되고 또 현실 정치에 조기 복귀하고 뛰어들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지금 김성환 평론가도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귀국할 때요. 두 가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네. 자이냐 타이냐. 네. 불러서 그러니까, 오는 거랑 네. 본인이 들어오는 거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나밖에 없어 네. 라고 오는 거랑 다른 분들이 당신밖에 없으니까 예, 들어와야 예. 돼. 이거랑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본인 의사로 복귀하면은 이거는 될 것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당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아니면 차기 총선을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와가지고 도움을 줘야 이길 수 있으니까 네. 제발 당신이 와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해줘 네. 라고 해야지 이낙연 대표가 활로도 열리고 네. 많은 국민들께서 인정을 해주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런 상황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개파원들이 네. 이낙연 대표님 당신이 와야 돼요. 당신이 와야 우리 공천권을 네. 우리가 담보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와가지고 우리 좀 챙겨주세요. 네. 그래 나밖에 없구나. 이러는 순간 이낙연 대표는 그걸로 전 정치가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치게 계보 정치에 함몰되는 거다 이런 그렇죠. 의미인가요? 큰 정치인들은요 국민을 보고 정치해야 합니다. 네. 개파의 소규모의 이익에 휩싸여서는요 예. 큰 정치인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원과 지지자들, 국민들이 야 이낙연밖에 없다. 네. 이낙연 제발 귀국해라. 그렇게 해야 이낙연 대표의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낙연 대표가 근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지만 국민적인 지지도는 미약할 것 같아요. 항상 뭐 약점으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백 기간인 1년 동안 국민들에게 잊혀지지 않을까. 예, 예. 그것도 상당히 큰 숙제라고 보여지는데 예. 저는 이낙연 대표가 다시 정치를 재개해서 네.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라는 것에 회의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종의 김성환 공식 같은 평론가님. 거잖아요. 예. 뭐 안철수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 가서 공부하겠다 그랬는데 마라톤만 열심히 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후련히 떠나서 네. 그렇죠. 할 일이 그러니까- 없어요, 진짜 이제. 아니, 외국 물론 가서. 그렇다 하더라도 예. 이거 마치 공식처럼 미국에 가서 잠깐 뭐 네. 연구원 생활하고 뭔가 엄청나게 많은 걸 갖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10년, 20년 전 헌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손학규 제가 볼 대표도 때는. 그렇게 한번 미국 나갔었죠. 그래도 손학규 전 대표 입장에서는요. 국내에서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뭐 탄광촌에 가가지고 예, 거기에 예. 뭐 갱 안에 들어가서 얼굴 시커멓게 해가지고 막 절에도 항의도 들어가시고 하고. 민생 체험 다 하시고 그죠? 예. 그거 했는데 사실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자숙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이게 일종의 매뉴얼처럼 이렇게 가는 게 꼭 맞아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볼 때는. 예. 그러니까 누가 불러주길 기대하면서 나가가지고 좀 한동안 눈밖에 좀 있으면은 그래도 나를 좀 싫어했던 사람도 네. 호감으로 뭔가 바뀌고 이렇게 하겠지라고 네네.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네. 시대에서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8월 전당대회 때 당권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 두 분이 하신 것처럼 누가 불러주려면 이제 당내 상황이 대안이 별로 없는 카드여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 내 아주 복잡합니다. 당장 당권 경쟁 때까지 누가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지 이게 관심사입니다. 8월 전당대회까지 당 쇄신과 또 전당대회를 책임질 혁신 비대위를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뭐 여러 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 정세균 전 총리,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뭐 원혜영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야말로 안 나오는 이름이 없을 정도입니다. 강금실 전 장관 얘기도 나왔어요. 이 정도면 뭐 올드보이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만 바라는 겁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들끼리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얼굴을 바꾼다고 해서 예. 국민들이
와, 민주당의 비대위는 혁신 비대위가 됐구나. 네. 야, 저 기대해 볼 만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새로운 사람 뽑고 비대위원장 뽑고 이러면은요, 그냥 그 밥에 그 나물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번에 비대위가 혁신 비대위가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권한이 없어요. 음. 2달 동안 하는 비대위가 무슨 권한을 갖고 바꾸겠습니까? 당원 당규를 뭐 개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네. 차기 공천에 이런 사람 다 컷오프 다 잘라야 돼. 새로운 사람 공천해야 돼. 이런 공천권에 대한 혁신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에는요, 그냥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전당대회 비대위지 네. 혁신형 비대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권한이 없고 기간이 짧은 비대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냥 당내에 분란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는 네. 그러한 역할만 할 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히려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뭐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 카드가 쓴맛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올드보이들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원론급 인사 그리고 또 개파색이 옅은 다선 의원들 얘기도 나오고요. 뭐 이상민 의원 얘기도 나오고, 뭐 정치 은퇴를 선언하는 김부겸 전 총리 얘기도 나오고, 박지원 전 원장,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께서 안 나오는 이름이 없습니다. 김상훈 평론가님, 일단 이 혁신비대위원장의 권한이 없을까요? 아니면 누가 맡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권한도 없고요. 네. 맡을 사람도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깔려 있는 기저에는 뭐 지금 이제 선수별로 뭐 비대위원을 만들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잖아요. 서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못 믿고 나도 못 믿으니까 다 못 믿으니까 누구 새로운 사람 와가지고 앉혀놓고 그 사람이 그래도 객관적으로 전대 룰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우리는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다. 네. 당이 이 정도로 좀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 아닐까.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뭐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위기에 빠졌을 때 꼭 불러내는 이름이 있잖아요. 김종인. 왜 김종인을 그렇게 많이 불러내겠어요? 그분은 또, 예.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마 민주당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네. 않지만요. 네, 네. 그만큼 사실은 정치권에서 한번 뭔가 갈등이 생기면은 그 예.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앞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네. 2024년 총선 공천권까지 쥐고 있는 당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서로 간에 양보 없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에 자, 혁신합시다. 민주당의 또 쇄신의 기치는 이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다 그래가지고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사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권 경쟁 개파 싸움을 하더라도 하라. 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게 본령이고 그것도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해요. 불가피해요. 근데 그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좀 조심스럽잖아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죠. 사실 네. 싸우는 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치권에서 싸우는 것만큼 얼마나 그 나빠 보이는 게 어디 권력 암투를 있습니까? 아주 젠틀하게 할 수도 없고요. 네. 예. 그리고 국민 민생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허구헌날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 매우 보기 안 좋은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요. 네. 개파 싸움을 대리해서 누군가가 싸우더라도 적극적으로 싸우더라도 대신에 혁신 경쟁을 하면서 싸워라. 그렇게 해야 개파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 줄 세워놓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를 두고 경쟁하라. 네. 그러니까 그런 싸움의 질과 형식을 조금 바꿔나가는 작업을 해야 그래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싸움을 피할 수 없다면. 네. 그리고 원내는 뭐 박홍구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원내 대책을 만들어 갈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조금 이전에 보였던 좀 오만하고 좀 무능력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협조할 거 있으면 협조하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평가할 거 있으면 평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전략을 좀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가 좀 짧게 네, 짧게 말씀드리면 해주시죠. 네. 대선에서 지방선거에서 졌잖아요. 네. 그럼 음식점으로 비유하면은 망한 음식점이거든요. 그 망한 음식점이 옛날에 있었던 주방장 다시 데리고 와서 저 새로운 음식 내놨습니다라고 한들 네. 가서 고객들이 가서 먹겠냐고요. 네. 정말 유능하고 새로운 음식, 고객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개발할 만한 실력 좋은 주방장을 데려다 놔야지 그냥 자기네들끼리 부주방장을 주방장으로 올리고 이런 식의 모습은요. 예.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예. 국민의힘이 이준석이라는 예. 새로운 인물을 당대표에 내세우면서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 이겼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로 내세우니까 국민들이 네. 저 당 변화하는구나라고 관심을 갖게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물을 데려다 놔야지 네. 야, 저 당 바뀌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지 이런 분들 오면요. 그냥 자기들끼리 또 해먹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